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수천 가구 단지에 전세 매물이 불과 10건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6월 달부터 7월, 8월, 9월까지 계속해서 전세값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2015년쯤 되면 이 매매값 대비 전세값 비율이 역대 최고치에 이를 것이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시는 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세건, 월세건 좀 이 걱정 좀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내 집 마련의 첫 단추 부동산 가이드에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일부 순서 어김없이 여러분과 상담하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화 주실 번호 고지해드릴게요. 02-2077-6370번, 637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와 직접 통화하시면서 여러분의 상담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분은요. 코아자산관리센터 김종상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 또 오셨으니까 제가 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을이 왔습니다. 날씨 굉장히 이제 좀 쌀쌀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부동산 시장은 좀 온도차가 있을지 앞으로 어떤 변화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 4.1 대책 이후 네. 8.28 대책까지 나오면서 네. 연말 이후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연말 이후까지 내년 초에는 괜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좀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실어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전화 연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안녕하세요.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예, 왕십리에 네, 텐지리를 샀는데요. 네, 아파트인가요? 예, 예. 네네. 근데 입주하기가 좀 곤란해서 네. 팔려고 하는데 네네. 팔려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네. 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 그래서요. 네, 좀 이도저도 못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면서요.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저 일반- 텐지리를 예, 예, 일반 분양 받으신 건가요? 예. 아, 그러면 내년 입주하나요? 2월이요. 예, 예. 아. 내년 2월 입주인데 지금 예, 들어가기가 예, 예. 지금 내년 2월에 입주하는 거면 2구역이죠? 예, 예. 예, 지금 1구역이 요번에 8월 23일인가 아마 분양 시작했죠? 예, 들었습니다. 예, 거기 한 6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2월 달에 2월 달에 그 입주를 하는 그 아파트는 그때 얼마에 분양을 받으셨나요? 6억 4,90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6억 5천 정도요. 예, 4천인가 5천 아직 그 정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6억 5천 정도에서는 지금 어쨌든 시세가 좀 떨어졌네요. 한 예. 5천 정도요. 예, 그래서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근데 왜 파시려고요? 예, 들어가려고 처음에는 했는데 예. 조금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들어갈 것 같아서요. 예. 지금 중도금 대출 받으셨나요? 예, 은행에서 나가고 있어요. 아, 그럼 이자 많이 나가고 있네요. 예, 그 이자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구역, 2구역 전체가 한 10만 평 정도 되는데요. 3구역까지요. 예, 3구역까지 10만 평 중에 한 5천 세대가 들어가는데 예, 주변의 교통이라든지 예, 어떤 학군이라든지 이런 건 다 좋습니다. 지금 전철 같은 경우도 1호선, 2호선, 5호선, 6호선, 그리고 분당선, 중앙선 다 들어오죠. 예, 예, 거기서 지금 2017년도까지 향후 잡혀 있는 게 그 왕십리에서 상계동까지 동북선이 또 생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통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예, 밖으로 나가는 길도 지금 성수대교나 예, 그 올림픽대교, 기타 강변북로나 이런 걸 봤을 때 교외로 신도시나 아마 도심으로 같이 들어오는 교통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교통량은 좋은 아파트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요번에 그 1구역 분양을 하면서 예. 가격이 저도 다소 좀 센다 싶었는데 약 한 10,000명 정도가 몰렸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1.6대 1인가 어느 정도 분양 그 대수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면 지금 괜찮은 시세라고 보고요. 6억 5천이면은 예.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정도 가격은 나오겠네요. 그래서 지금 무리해서라도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손해를 보고라도 팔아야 될지. 예, 그래서 우선은 예. 일단은 지금 당장 파시는 것보다는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지금 왕십리 뉴타운이 괜찮습니다. 그 주변에 그 황학동 롯데 캐슬이나 예. 용두동 캐슬이나 이쪽 주변의 가격을 보셔도 전반적으로 한 5억대 정도 하거든요. 예. 근데 입주가 한 5년 정도 한 것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 받침을 해주고 있고요. 예. 앞으로 그 1구역에 비례해서 지금 그 정도 수요들이 몰렸다고 하니 오늘이 아마 발표일 거예요. 9월 4일인가 네.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예.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연말 이후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이자가 많이 부담이 되시면은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하셔야겠지만 예. 예. 처분을 하시고 다른 데를 갈아타셔도 좋은데 예. 지금 거기 가격이 6억대 이상 가는 걸로 봐서는 팔고 재건축 지금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도 6억대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파셔도 괜찮은데 예. 향후 지금 가격보다는 약간 더 올라간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지금 당장은 파시지 마시고요. 예. 예. 내년 초까지는 한번 보셨다가 예.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그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그래도 좋은 지역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추가 고맙습니다. 상승 여력 있기 때문에요. 좀 더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목소리에 조금 기운을 내신 채로 전화를 끊어주셔서 저도 다 기운이 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부동산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저는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분당동 장안타운 건영아파트, 네네네.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요즘에 전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맞아요. 거의, 네. 네, 거의 이제 다, 시기적으로 이제, 뭐라 그래나, 그게 기간이 다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차이가 한 1억 2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무리를 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건지 어쩔런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저는 여기서 앞으로도 계속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노후도 이곳에서 지내고 싶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살기가 네.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27평에 살고 있는데 네. 그 매수 시기가 아니면 전세를 올려서 전세로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매수가 지금 시점이 어떤지 네.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1억 2천 정도 더 보태면 전세에서 또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고민이 좀 많으시겠어요?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27평이요. 네. 건영 아파트요. 장안타운. 장안타운 건영 아파트. 예, 장안타운이면은 빌라하고 그 아파트하고 두 개죠, 거기가. 저기 대단지 아파트예요, 저희는. 대단지 아파트요. 네. 우선은 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생애 최초인가요? 아니면 만일에 사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 무주택이시고요. 무주택도 아니에요. 그럼 주택 가지고 계시네요? 네. 전세 사시면서 다른 데 네.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네. 예, 이거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왜냐하면 생활권이 이곳에 있거든요.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전에 주택이 어디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여기가 지금 분당 그 공원 있는데 보면은 그 태영공원 있고 그 뒤에 네. 분당 저수지 있고 네. 예, 뒤에는 형제산이 있고요. 형제산이 네. 있고 그래서 보기에는 쾌적한 동네 같습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네. 지금 85제곱미터 지금 그 건영이 85제곱미터 기준으로 네. 일전에 6억 5천까지 갔었어요. 네. 6억 5천 갔었는데 지금 한 4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27평이에요. 아, 그러니까 85제곱미터 기준으로도 한 40% 빠졌으니까 네. 27평도 지금 어느 정도 가죠, 시세가? 근데 이제 작년 연말하고 올 봄보다 한 3천만 원이 올랐어요. 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네요. 네, 그래서 더 올라갈 건지 아니면 조금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건지 어쩌야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아, 지금 더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들이나 이번에 828 전월세 대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 지금 1가구 2주택자까지도 네, 그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시적 2주택 하시는 분들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거든요. 기준시가 3억에서 4억까지요. 모기지론 받으시면은. 네, 네, 네. 예, 그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경기가 활성화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분당역 서현역 거기가 지금 서현동이죠, 행정구역이. 아니요, 분당동이에요. 분당동이에요. 네, 네. 아, 그러면 순회역 이용하십니까? 서현역이 더 가까워요. 아, 그러니까 역도 제가 볼 땐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고. 아, 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은 앞으로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풀려가면 아, 더 떨어지기는 힘들어요. 지금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85제곱미터가 약 40%가량이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예. 그럼 선생님은 무리를 해서라도 매수를 해라, 이 시기에. 예, 무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돈이 그렇게 1억 정도 차이면은 이자가 얼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매수하셔도 1억 한 2천 정도 차이 나서. 예, 예. 네.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다른 거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지금 요 다음 질문 받으셔야 돼요. 간단한 건데. 네, 네. 그럼 간단한 거 질문 하나만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성남시 태평동이거든요. 태평동 2가. 예, 예. 재개발된다고 그래서 2007년도에 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살지도 못하고 정말로 난감한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해도 좋을지 정말 골치 아파 죽겠어요. 예, 이게 말씀드리자면 긴데 일단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예, 무상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진행은 그냥 꾸물꾸물 하고 있는 편인가요?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 팔지도 못하고 난감한 처지 계신데 우선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도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파셔야 돼요. 건질 것도 없는데도 팔아요. 아,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까? 왜냐면 예. 세입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세를 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건질 게 없어요. 아, 그러시면 어쩔 수 없이 기다리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낮춰서라도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더 파는 게 이득이시고요. 네. 어차피 거기서 이자가 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그냥 상태. 기다려요. 예.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네. 궁금하셨던 거 다 질문하셨는데요. 뭔가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저희 방송 후에도 상담 이어지니까요. 다시 네.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방송 중에도 방송 후에도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2077-637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직접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목소리가 아주 고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부동산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아, 제가 신천역에 네, 그 먹자골목 안에 빌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매도를 하는 게 난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싶어서 네네. 전화 드렸거든요. 네, 혹시 뭐 번지수 알 수 있을까요? 번지수요. 네. 202-85.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실 신천역 쪽에 먹자골목 내 빌라를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다 하신 거죠? 예. 네, 거기가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 앞쪽까지는 준주거 지역이고 네네. 저희부터가 주거거든요. 아, 네네. 실평수는 26편 되고요. 네. 한 15년 정도 됐어요, 준지가. 알겠습니다. 언제쯤 매입하셨어요? 한 10년 넘었는데, 한 10년. 12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께 함께 여쭤볼게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천역 먹자골목이면 예.
10년 되셨으면 지금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잖아요. 예, 빌라, 예. 실거주하고 계십니까? 예, 예. 아, 그걸 팔고 이사 가실 생각은 아니시죠? 아니, 그래서, 팔고 이사를 가야 되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게 나은가 싶어서. 아, 워낙 지금-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는 예, 그 앞으로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은요. 예. 거기 앞에 지금 엘스인가요? 예, 예, 엘스, 예. 5,678세대짜리 엘스가 지금 9억 정도 가거든요. 예, 지금 시청자님하고 평수는 거의 실평수는 비슷할 거예요. 예. 가격이. 근데 예. 지금 제가 빌라 가격이 거기 얼마 가는지는 모르지만 예, 그 엘스를 비교해 봤을 때는 거기가 그래도 지금 우리가 그 금융위기 이후에 쭉 계산을 해봐도 예. 떨어지거나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가. 예. 그때나 지금이나 9억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좌측으로 거기 아시아 아파트인가요? 선수촌. 예, 예.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그게 지금 80 몇 년도에 들어온 아파트예요. 83년도가 예. 들어온 아파트인데 거기도 앞으로 향후 2018년, 2020년 정도 되면 재건축 예정이 돼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좌측에 더 내려오시면 우성 1, 2, 3차 있어요. 예, 예. 있어요. 그게 1981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예, 요번에 그 재건축 그 했다가 도계위에서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공공시설 문제 때문에 다시 약간 보류가 됐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 다시 재상정한다고 하니까 예. 거기는 지금 진행이 빨리 될 거라고 보고요. 예. 그 재건축 수요들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예. 인근 지역의 아파트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거기도 여파가 미친다고 보고요. 빌라래도. 예. 그다음에 그 잠실 공원도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 뒤에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주변 환경도 또 제1롯데 월드도 들어올 거고 예.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도로 교통이나 그 9호선 들어오는 건 아시죠? 예, 예. 종합운동장역으로 9호선이 들어올 거예요. 예. 그러면 그 2호선하고 환승역이 되니까 예. 그런 어떤 교통 프리미엄도 누릴 수가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실거주하고 계시면은 보유하고 가시는 게 맞고요. 예. 예, 지금 주변 가격 어느 정도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게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많이 못 여쭤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선은 예. 보유하는 게 괜찮습니다. 예. 네, 예.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예, 예. 교통호재라던가 뭐 주거적으로 좀 희소 가치도 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 주셨어요. 예, 예. 네, 어떠십니까? 고민하게 되셨나요?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 언제나 상담 이뤄지고 있습니다. 02-2077-637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도 곧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저는 신혼부부고요. 네. 올 4월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가 인천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김포 한강도시 푸르지오나 네. 그 12월에 이제 분양하는 반도 유보라 25평 아파트를 네네. 구매하는 것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네. 김포 쪽으로, 지금 인천에서 김포 쪽으로 옮길 생각이 있으신 거군요. 예, 지역 업무 지역은 부천이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생애 최초로 이제 주택 예, 구입을 맞습니다. 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혼부부라고 하셨는데 좋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택 고민에 대해서는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라고 말씀 하나 하셨고 하나가 어디라고 하셨죠? 그 한강 신도시 이제 푸르지오 하고요. 예, 예. 반도 유보라라고 12월에 이제 분양 이제 아, 입주가 예, 예. 됐거든요. 예, 소형 평수인데 예, 예. 제가 지금 월세를 지금 살고 있어서 예. 그 월세 비용이 한 67만 원에 뭐 이것저것 하면 85만 원, 90만 원이 월에 그거를 빠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사는 것이 실거주로 좀 적합한지 좀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린 겁니다. 예, 예. 지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무조건 사셔야겠는데요. 그럴까요?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탄현이란다. 저쪽 중산 쪽에보다도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가 있어요. 예, 예. 좀 김포- 저렴하죠. 그래도. 예, 김포 한강 신도시 지금 말씀하신 대우 푸르지오 신도시 맞습니다. 푸르지오면은 예. 지금 한 850만 원대 지금 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습니다. 거기는. 그 그러면- 주변에는 또 지금 소형 평수 말고 대형 평수죠.
예, 맞습니다. 삼성 레미안이나 반도 유보라 예. 이쪽 보니까 지금 거의 대형 평수들인데요. 예, 희소성도 있고 예, 25평의 가격이 850만 원대면은 더 떨어질 게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신혼 부부이시면서 생애 최초 주택이시면 그 월세가 지금 아까 67만 원 정도 내신다고요? 예, 지금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요. 예. 예. 그 정도 돈이면은 예, 사셔서 이자를 내도 충분히 감안하고 가실 수가 있는데 예. 요번에 828 대책 나온 거 아십니까? 예, 근데 그 우선 3천 가구만 처음 시도를 하는 거고, 예, 예. 나중에 뭐 이제 뭐 다 확산이 되겠지만, 예, 예. 그걸 이게 확산이 빠르게 될까요? 아니면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연내에 구입을 하셔야 되고 취득세도 지금 면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양도세 5년간 없고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금액을 많이 LTV를 많이 사용하실 건지 적게 사용하실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 예. 예. 저희 일단은 한 70% 정도, 60에서 70 정도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러면 수익형이라고 해서 수익형이 있고 손익 공유형이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나온 거에 수익 공유형을 하시면은 예, 70% 이상도 그 LTV 적용을 받아갖고 예, 주택 기금에서 그 아마 한 1.5% 단위로 해갖고 예, 20년 분할 상환으로 해가지고 예, 일부씩 갚아 나가는 걸로 하면은 예. 무리 없으실 걸로 보이고요. 뭐 나중에 팔 때 수익이 나는 것은 예, 그쪽에서 예. 팔 때 수익을 예. 나누는 게 맞고요. 예, 또 손익 공유형이 있습니다. 떨어질 때 같이 국민주택 기금에서 같이 물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한도가 좀 4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예,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예, 이용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 예. 보니까 수익 공유형을 택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거 꼭 사세요. 김포 한강 신도시로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시청자님, 예, 네, 올해 안 해요. 또 이번에 828 대책 나왔으니까요. 이 제시된 정책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꼭 예, 예. 좋은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고민 해결의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세미나 소식도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코아 자산관리센터 김종상 대표와 황대현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828 대책 후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9월 7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뤄지고요. 2호선 삼성역 8번 출구 027-18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세미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미나 일정 이번 주 토요일 2시에서 5시 사이네요. 하반기 부동산 전망, 828 대책 이런 걸 짚어본다 하셨는데 세미나 또 어떤 내용들로 꾸려질까요? 세미나 이번에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하고 앞으로 828 대책 이후에 어떻게 경기가 움직일 거에 대해서 이번 삼성역 8번 출구니까 전화 주시면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흐름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의 이쪽에 가셔서도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고 전략도 세워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 상담 꾸려주신 분은요. 코아 자산관리센터 김종상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올해 초 동탄 이신도시의 시범지구 분양이 본물을 이뤘었죠. 입지와 평면에 따라 건설사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지난 시범단지 분양에서 좋은 결과를 낸 반도건설이 동탄 이신도시 최저 분양가로 또 한 번 분양몰이에 나섭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동탄 이신도시 시범지구 분양 현장입니다.
롯데와 대우, 호반과 이지건설 등 6개 건설사 6천여 가구가 3차 동시 분양을 펼쳤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이어 분양한 포스코건설과 반도건설은 시범단지 내에서도 좋은 입지와 교육 특화 전략으로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1차 합동 분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동탄 신도시에 분양된 아파트는 모두 15,000여 가구. 이 가운데 대우건설의 동탄 신도시 프루지오는 잔여 가구 분양을 마쳤고 호반 베르디움 2차 역시 계약률이 90%로 오르는 등 쌓인 미분양 물량도 차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건설이 오는 27일 반도 유보라 2차 999가구를 분양합니다. 74에서 84제곱미터 중소형으로 구성된 데다 평균 890만 원의 파격 분양가를 제시했습니다. 동탄 신도시 분양가 중 가장 낮은 데다 서울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셋값인 870만 원에 버금가는 가격입니다. 그 많은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분양 그 실적이 1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겸허하게 제가 받아들이면서 이번에는 더 가격을 다운시키고 회사의 이익을 좀 적게 하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반도건설의 분양 성적은 경남기업과 신한 등 동탄이 분양 물량 만여 가구의 분양 성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세롬입니다. 수도권의 전세난이 앞으로 8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임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그리고 매매 거래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세 수급의 불안이 길어지고 있다며 2021년까지는 전세가율 100%까지 진입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매매 가격은 연평균 0.5% 변동하는 데 반해 전세 가격은 7.3%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전세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이 상품이 출시된 지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워낙 차가워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주인이 부도 났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은행에 넘기는 대신 세입자는 일반 전세 대출보다 낮은 금리에 좀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지난달 23일 출시된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2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전세 세입자를 돕기 위해 국민과 신한 등 6개 은행을 통해 시중에 선보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신한 우리은행에서는 이용 실적이 2건에 그쳤고 농협국민은행 1건, 하나기업은행은 아직 1건의 대출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출액도 모두 합쳐 2억 1,2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잔금 지급일에 맞춰 대출이 이뤄지는 전세 대출의 특성상 실적을 내기까진 시간차가 발생한다는 은행권의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현실과 비교해서는 초라한 성적입니다. 무엇보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넘기기 위해선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힙니다. 전세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번거로움을 감수할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물건 자체가 나타나면 일단 세입자가 여러 명이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중에 가장 편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세입자가 은행에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이자를 잘 내는지 이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자체는 피하고 싶어하는. 이달 중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의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기존에 출시된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보다 집주인의 번거로움이 더 늘어날 새 상품이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건설 수주액이 12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발표한 지난 7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6조 7,41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 수주가 2조 2,48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3% 줄었으며 민간 부문 수주액은 4조 4,927억 원으로 2.5%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2부 순서 활짝 열었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으로 이제 꾸려가 볼 텐데요. 오늘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은 바로 ANC 도시개발 김하나 소장,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호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이분들이 오셨는데 먼저 키워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힐링남이시죠, 김양호 소장님? 네, 오늘은 이제 건대 입구에 이제 위치한 매물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이 지역은 이제 대학가를 끼고 있어서 높은 임대 수익과 또한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조분조분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또 시원하게 팡팡 터뜨려 주실 분도 모셨습니다. 김연아 소장님입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나요? 제가 오늘은 키워드를 언급하기 전에 네. 어제 생방송이었죠. 클리닉 그 방송에서 네. 제가 어제 잘못된 오류된 점에 대해서 시청자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거기에 관련돼서 정정 오류 정정 관련 멘트를 좀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지난 828 대체 모기지 상품을 설명드리면서 국회 통과 여부를 언급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저금리 모기지 상품 수익 공유형, 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경우 국회 통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회법 통과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오는 10월부터 선착순으로 우리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를 통해서 자격과 상환 능력, 그다음에 주택 입지를 평가받게 되는데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오류를 범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나 이렇게 실수하는 게 있으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바로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수는 또 이렇게 정정해 주시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자 믿으면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연아 소장님께서 이 진정성을 담아서 오늘 어떤 매물 정보 가져오셨을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6호선 지나가죠. 청구역에서 도보 3분 거리고요. 3호선 6호선 지나가는 약수역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준공연도 올해 하반기로 예정이 돼 있고요. 5층 건물 중 5층입니다. 자, 금액 확인할게요. 매매 가능 금액 2억 원, 임대 가능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쪽 지역 저희가 어떤 점 가장 눈여겨봐야 될까요? 설명해 주셨듯이요. 네. 더블 역세권입니다. 네. 4개 노선, 5개 노선, 2, 3, 4, 5, 6호선 다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서울 중구 신당동입니다. 강북에 그것도 그 상업과 업무시설 밀집지역으로서 70% 이상이 상업과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주거지역 비율이 매우 협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중구 내 그 주거지로서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그 안정적인 임대소득과 집가 상승도 예견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거지가 희소한 지역이다 하셨는데 사실 중구 신당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상업시설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놀러 가기도 좋고 쇼핑하기도 좋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에 어떤 것들이 위치하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쇼핑하는 데 굉장히 많죠. 네. 동대문 시장이랑 남대문 시장, 그다음에 명동과 시청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한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종로에 위치한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고궁에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임대 수익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매물은요, 청구역 5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의 직선거리 200m고요. 200m에 위치해 있고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요. 제가 아까 5개 노선이 지나간다 그랬는데요. 2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모두 동대문 운동장역이라든지 아니면 신당역, 약수역까지 도보 10분 이내에 모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5개 노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탁월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어디에 가기도 참 용이한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매물의 투자 가치를 더해주려면 저희가 개발 소식이 있어야 합니다. 네. 어떤 개발 소식들 들려오나요? 한남대교에서 지나서 이제 강남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는 지역입니다. 가다 보면은 바로 약수 고가차로가 있는데요. 약수 고가도로가 올 하반기쯤 철거 예정에 있기 때문에요. 미관상으로도 그다음에 주거 환경적으로도 그다음에 상업적인 이용객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선 거기를 필두로 해서 철거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약수역 일대에 지금 현재 예정 구역이 있습니다. 그 역세권 도시개발 후보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개발되고 난 후에는요. 지금 이 지역 중구 신당동이 특히 역세권으로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역세권 주변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본 매물이 있는 이 지역 역시 역세권 개발 후보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보면 지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왕십리 뉴타운도 보이고요.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도 보이는데 저것 관련해서는 개발 소식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내년 3월에 개장 예정이고요. 네. 지금 왕십리 뉴타운이라든지 왕십리 뉴타운도 내년 초부터 지금 입주 예정에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동대문 동대문 그 디자인 플라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완공은 했어요. 완공은 했고요. 내년에 개장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서울시 4대 산업벨트권역 중에 한 곳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곳인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그다음에 디자이너들과 유입 인구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 주변에요.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왕십리 뉴타운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고요. 한남 뉴타운이 또 개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주 수요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디자인 플라자 개장을 앞두고 있고 한남 뉴타운, 여기에 왕십리 뉴타운 등 주변 개발 호재 참 많다라는 쪽으로 방향 잡으셨어요. 자, 그럼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데 지금 벌써 9월이니까 어느 정도 가닥이 다 잡혔을 것 같아요. 지금 2층 올라갔고요. 네. 이제 3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12월 초에 지금 완공 목표가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인하에 따른 효과도 같이 볼 수 있고요. 또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본 매물은 임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층 중에 5층이고요. 지금 3세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방하고요, 거실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투룸 구조에서는 흔치 않은 그래서 독특한 그리고 편리성이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룸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직접 거주하면서 사셔도 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 대비 가격 어느 정도 될지 수익률도 좀 짚어볼게요. 지금 현재 구빌라 같은 경우 네. 2억 4천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하고요. 네. 특히 이렇게 소형으로 투룸 같은 구조 같은 경우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물은 거의 주변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도 있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특히 2억 원인데요. 전세가 1억 7천에서 1억 8천. 전세로 매입하셨을 때는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월세로 놓을 시에는요. 2천에 90만 원이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요. 수익률도 10%가 넘는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간 수익률 한 10% 정도 예상하고 계시네요. 중구 신당동 매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입은 옷 색깔과 닮았네요. 오렌지 컨설팅 김영우 소장께서 어떤 매물 가져오셨을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하양동 오피스텔입니다.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 도보 5분 거리고요. 2호선 건대입구역 도보 7분입니다. 준공연도 내년 3월로 예정이 돼 있네요. 또 10층 건물 중 5층입니다. 금액 넘겨볼게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7,5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1억 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광진구 화양동으로 왔습니다. 뭐 이쪽 2호선, 7호선 쪽이면 사람 정말 많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번 매물은 이제 철저하게 임대 수익에 맞춰져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임대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으로는 건대입구와 건국대학교와 위쪽으로는 세종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학생들의 임대차 수요는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왼편으로 보시면 이제 성수 IT 지구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 그리고 건대 입구에 위치한 상업 지역의 어떤 상업 인구의 어떤 수요까지 임대 수요층은 상당히 탄탄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이제 교통인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7호선이 인접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에 아주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 매물 같은 경우에는 대출과 보증금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4,5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월세, 임대 소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호선, 7호선의 더블 역세권, 교통편뿐만 아니라 임대 수요도 풍부하다라고 하셨는데 주변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편의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추가해 주세요. 네, 일단 교통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이용이 가능한데, 이 교통 노선이 좀 중요한 이유가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담역과 그리고 강남구청역 그리고 노년역까지 지하철로 한 10분 이내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아주 좋고요. 2호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잠실과 종합운동장 그리고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 자체가 강남이 또 중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강남의 어떤 직장인의 수요를 흡수하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지하철 노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영동대교라든가 이제 청담대교 등이 인접해 있어서 교통의 어떤 도로망 자체도 잘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입지적으로는 이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건대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일 유동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건대 상권 내 소비층 수요만 해도 한 5만 명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도 좀 손꼽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서울의 이제 5대 대학가 상권 중에서도 어떤 그 권리금적인 면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권의 어떤 다변화 그리고 다 복합적인 면이 그렇게 좀 누적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지역이 사실 성수동 쪽에 그 뚝섬이나 뭐 성수역 이쪽이랑 가깝잖아요. 네. 그쪽 지역 보면은 뭔가 그렇게 공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개발 소식들 이 지역도 역시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IT 밸리 산업에 대해서 네.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성수 IT 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공장이 이렇게 다 공장으로 둘러싸인 그런 중공업 지역에서 어떤 산업 벨트, 그러니까 R&D나 IT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금 이루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서울의 어떤 실리콘밸리로 어떤 전환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지역에 이제 화이트 칼라의 어떤 직종들의 어떤 직장인들이 흡수가 되게 되면은 원룸이라든가 투룸 같은 어떤 고급 그런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가구에 대한 수요층이 좀 더 많아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대 입구역부터 이제 어린이 대공원역까지 이어지게 되는 능동로를 따라서 어떤 호텔이라든가 관광 산업을 위주로 하는 업종들이 들어오게 되면 향후 이 지역은 유동인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년 3월로 준공이 예정돼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신축 오피스텔 굉장히 예뻐야지 요즘엔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꾸려져 있나요? 일단 뭐 주변에 지금 오피스텔들이 몇 개 분양을 했는데요. 네. 내부를 제가 가봤는데 실제로 정말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잘 맞게 또 1, 2인 가구들, 특히 대학생 위주로 이제 꾸며놨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위주로 꾸며놨기 때문에 어떤 내부 인테리어는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방 하나, 욕실 하나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매물이 참 좋은 점이 일단 2인이 거주가 가능한데, 2인이 이제 별도로 독립된 구조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매물 같은 경우에 현재 2,500억, 월세가 90만 원인데 둘이서 살게 되면은 반반씩 내게 돼서 월세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인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에 소개된 사진, 화장실, 방 뭐 다 굉장히 고급스럽다, 좀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 가격적인 면은 어떨까요? 메리트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매매 금액 대비해서 일단 임대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익률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실투자 금액도 대출과
보증금을 제하고 나면 4,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를 제하고 나면 월에 한 4,500 투자했을 때 5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정도로 하셨는데 그러면 수익률 부분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4,500만 원으로 네. 이제 매월 이제 이자를 제하고 50만 원이 남는다고 봤을 때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1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네네. 되겠고요. 일단 보통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두 채씩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1억 정도 투자했을 때 월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간 임대 수익까지 또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께서 매물 하나 더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확인하고 오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교보 7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또 5층 건물 중 1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금액은 1억 6천만 원이 매매 금액, 임대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으로 왔습니다. 이쪽 지역은 또 어떤 포인트로 접근할까요? 매매 가격에서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 이 시세로는 그 예전 같으면 반지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높은 11%, 연수익률 11%를 바라볼 수 있고요. 특히 본 매물은 강남 3구죠. 서초구 양재동에 속해 있는데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4천만 원은 굉장히 소액입니다. 강남에서 접근하기 힘든 금액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이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물이라는 게 가장 큰 추천 포인트가 되겠고요. 바로 이 양재 2동 바로 위에 개포주공 아파트가 있죠. 이제 재건축 이 환수 유예 기간 때문에 아마 내년 말까지 거의 관리 처분 인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주 수요가 이제 단 2년 안에 발생한다고 보시면은요. 시세 차익은 최소한 못해도 4천만 원. 그러니까 100% 정도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 양재 시민의 숲역과 가깝다라고 저희가 정보를 소개해 드렸는데 네. 시민의 숲과도 가깝다. 그리고 뭐 주변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교통방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영국 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뭐 도로망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헌릉로라든지 강남대로, 그다음에 양재대로, 그다음에 앞으로 2015년에 개통 예정인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등 이 경부 인터체인지까지 다 합해서 이 도로망이 서울 시내 외곽 또는 지방까지도 진출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요. 교통의 도로망에 굉장히 잘 발달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신분당선이 개통이 재작년에 개통을 함과 동시에 굉장히 그 인근의 지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오히려 그때보다 가격을 낮춰서 내려온 나중에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의 숲이나 양재천도 가깝기 때문에 네. 정말 이 지역권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좀 만약 성숙한 도시이기 때문에 개발 소식 뭔가 있을까? 약간 이런 의심이 있어요. 예, 있어요. 2004년에 이미 여기는요. 양재 지구 택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네. 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저희 현 서울시장께서 그러면 그 단계별로 그러면 블록별로 소규모로 한다는 그 방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렇게 개발하기 굉장히 잘 조성된 네.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이전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매물로서 주변 환경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청계산도 있고요. 부룡산, 양재 시민의 숲, 그다음에 양재천 등 굉장히 자연 환경이 좋고요. 일단 그 지역에 가보면은요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도로망이 잘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양재 이동 곳곳에 근린공원이 또 있어요. 네. 가는 곳곳마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 환경 괜찮고요. 그다음에 초중고가 그 양재 이동 단지 내에 다 있기 때문에요. 학군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뭐 하나로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도 주위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요.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쪽 지역 가면 가다 보면 차 타고 가면 현대차, 기아차 건물이 이렇게 딱 네.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대기업들도 이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산업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R&D 연구센터가 지금 계속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LG라든지 KT, 모토로라 등 그 연구 단지 시설이 들어 있는데요. 앞으로 삼성 R&D 센터가 지금 조성 중에 있거든요. 네. 지금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상주 인원만 1만 명에서 2만 명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주 인원에 따른 유입 인구와 또한 유동 인구를 증감을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현대 기아 말씀하셨잖아요. 네. 현대 기아가 성수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현대 기아 R&D 센터가 조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업들의 R&D 센터가 조성되는 지역으로서 유입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어서 뭐 집가라든지 아니면 임대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좀 차분하게 건물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자의 관심을 좀 끌어갈 수 있을 만한 건물인지,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까요? 지은 지는 지금 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 2월에 준공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왜 가격을 저렴하게 내놨냐면 지금 현재 건축주가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핸디캡이 하나 있습니다. 1층에 있기 때문에 1층에 있기 때문에 가격을 거의 원가 이하로 내놓은 가격이고요. 대신에 그 위층이라든지 다른 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가 80에서 90 들어 있습니다. 다 2억 3천, 2억 4천대에 분양했던 매물로서요. 본 매물은 1억 6천, 똑같은 구조입니다. 투룸입니다. 투룸이기 때문에요. 수익률 안정적으로 2천에 70 해서 투자 금액 4천만 원 대비 연수익률이 440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11% 예상되고요. 지금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으시면 2천에 80도 가능한데요. 지금 제가 2천에 70으로 지금 현재 잡고 나온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억 4천이 분양가였으면 한 8천만 원 정도 저렴해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가격 메리트도 좀 더 높게 그래서, 잡아볼 수 있지 그래서 않을까. 제가 수익률이 네. 시세 차익을 4천만 원 투자했을 때 4천만 원 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연수익률도 약 한 11% 정도 예상을 하셨네요. 서초구 양재동 매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여러분께서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2번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이리로 연락 주시면 오늘 소개받으신 매물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그리고 오렌지 컨설팅 김양호 소장이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